안녕하세요, 류기식입니다. 자, 오늘은 제 유튜브 이 영상을 보시고 거기에 댓글로 질문을 달아주신 분들이 있어서 그 질문들을 좀 해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9살 남아인데 9살 남아인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책을 보고 있다든지 그럴 때 특히 그렇고요. 학교 선생님 말씀으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시간이 좀 더 걸린다. 논리 시간이 끝나기 전에 정리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늦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집에서 보면 만사다 귀찮고 그냥 빈둥거리고 싶어 한다고 하네요. 상상극 놀이를 좋아하고 남자아이인데 레고로 공룡을 만들어서 상황극 놀이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아이 성격을 고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걸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우선 너무 감사한 거는 이렇게 유튜브에 댓글을 남기고 저랑 이렇게 소통을 해주신다는 거, 그게 첫 번째 이제 감사한 점이고요. 또 감사한 점은 이렇게 앞머리에 몇 살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밝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사연들을 읽으면서 제가 그냥 정리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9세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엔 이게 아마 소위 한국 나이니까 실제 만 나이는 한 8세, 어쩌면 7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라고 이제 사연에 있으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의 나이일 거라고 추측이 되네요. 그런데 책을 볼 때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하고 뭔가 하고 있다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잘 안 되고 상상극 놀이를 좋아하고 이런 아이인데 이런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자기 할 일을 좀 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궁금증이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에 대해서 이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를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정확한 판단을 하는 건 어렵지만 이런 사연 속에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경우에 아이들은 크게 사실은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주의력이 부족한 경우에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력 부족 그러면은 막 부산스럽고 행동이 많고 말수가 많고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주의력 부족의 상당히 중요한 어떤 공통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 즉 set shifting이라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 좋아하는 책을 보다가도 또는 막 그림을 그리다가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때 그것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이게 학교 수업 시간이나 이럴 때 선생님의 지적사항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연에 이것만 가지고 주의력 결핍을 단정할 수는 없고요. 이거 외에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다툼이 잦다든지 물건이나 준비물을 자주 빠뜨린다든지 뭐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이 현상들이 동반이 그래야 이제 주의력 부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은 주의력에 대한 부분은 따로 또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모아서 말씀을 드리는 기회로 가져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건요, 이런 상상극 놀이를 좋아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사실 이 영재들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이 학자들, 전문가들의 이제 학회나 이런 데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이 아이들이 상상이 뛰어나고 그 상상을 말이나 놀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아이의 지적 잠재력,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두뇌, 머리라고 하죠. 머리가 그만큼 좋다라는 것을 이 상징하는 또는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조건 공부에 방해가 되는 열심히 문제 풀고 외우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 성질이라고 걱정하거나 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성향들을 잘 키우고 이런 것들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어렸을 때는 자유로운 상상을 하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좀 크면 이걸 가지고 좀 깊이 있는 또는 복잡한 생각도 할 수 있는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러려면 사실 상상력과 사고력이 서로 많이 상호작용하는 경험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이 상상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보다는 북돋아주고 그런 것들을 좀 더 높은 단계, 넓은 단계로 유도해 줄 수 있는 관점, 이런 게 더 좋은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는
아이 성격을 고칠 수는 없겠지만 이라고 해주셨어요. 이런 부분도 참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뜯어 고친다, 뭐 바꾼다 이런 것보다는 아이의 있는 모습들을 좀 수용해주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서 참 좋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요. 사실 이 나이 때까지는 만 7세, 8세, 뭐 10세 전까지는 사실 아이에게 최대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이 지각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아이랑 같이 등굣길을 걸어가면서 아이가 길에 핀 꽃, 길에 있는 돌, 지나가는 강아지나 동물들 이런 거에 관심을 충분히 가져줄 수 있도록 두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는 주장도 많이 하거든요. 자, 하지만 사실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지금 이제 그만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 사실 이 훈련은 가정에서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규칙이 있고 가정에서 배워야 되는 규칙이 있는데 이렇게 셋을 옮기는, 한쪽에 이제 몰입하고 있다 다음 세트로 옮겨가는, 이렇게 이 세트로 옮겨가는 과정은 가정에서 좀 훈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자꾸 셋 쉬프팅, 셋으로 옮기는 이런 표현을 오늘 여러 번 썼는데요. 이게 이 전두엽의 실행 기능 6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몰두하고 있다가 다른 것, 필요한 것으로 옮겨가는 기능 역시 이 전두엽의 실행 기능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 전두엽의 실행 기능을 훈련시킬 수 있는 좋은 그 재료, 이런 것들이 이런 생활 습관이 되는 거죠. 이런 전두엽을 키우는 생활 습관은 만 10살이 넘어가면은 이제 공부에 연결이 돼서 공부를 효과적으로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셋 쉬프팅을 이렇게 딱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좀 잘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아이한테 이렇게 옮겼더니 참 좋더라라는 거를 알려주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이걸 하다가 다음 것으로 옮기니까 엄마가 되게 기뻐하더라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를테면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 옷을 입고 어딘가를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때 이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미리 좀 알려주시는 게 필요해요. 자, 10분 남았어. 필요하다면 15분부터 해도 괜찮습니다. 10분 남았다, 5분 남았다, 이제 시간이 됐어. 때로는 5분 지났는데, 이렇게 어머님께서 옆에서 그냥 화내거나 다그치지 마시고 알려주시는 게 필요해요. 마치 인공지능 알람처럼요. 그냥 때리릉 하는 거 가지고는 이 나이 때 아이들 아직 어렵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가 어느 때이든 뭐 딱 정시든 5분이든 10분이든 늦었을 때 그렇게 털고 일어날 때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 너 하고 싶은 건데 참고 이렇게 그만둬서 고마워. 이제 가야 돼. 뭐 더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뭐, 이렇게 이제 어머니 나름대로의 이 말로써 칭찬과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지난번보다, 어제보다, 지난주보다 더 빨리 그만두었을 때 칭찬을 더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런 게 참 좋은 거구나 라는 게 아이한테 은연중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렇게 셋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는데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칭찬과 격려로 당근을 주자라는 게 기본 원리고, 실제적으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미리 아이에게 그 다음에 일어날 일, 해야 할 일들을 좀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자기가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이게 너무 재밌기 때문에 이거 조금 더 하고 싶고 조금 더 미루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자기가 툭 털고 일어나지 못하고, 또 툭 털고 일어났을 때 조금 즉각적인 보상이 있지 않으면 그거 참 따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 10살이 되기 전 이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엄마의 격려, 엄마의 인정, 엄마의 사랑이라는 당근을 주는 방법으로 연습을 집에서 시키는 것이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막 서둘러 가야 되면 서둘러 가는 동안 계속 짜증을 내십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아이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비해서 엄마가 너무 화를 낸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면은 이 엄마의 이
감정이 엄마의 감정이 왜 생겼는지 왜 이렇게 된지에 대해서는 자 관심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쉬움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가는 길 내내 화를 내시거나 짜증을 내는 건 역효과가 난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다음 기회에 만나 뵈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